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와 애도와 멜랑콜리의 문제를 이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애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애도랑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애도는 단계를 일단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애도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의 상실로 말미암아 심리가 겪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결과, 심리적 결과, 이것을 통틀어서 애도 과정, 애도라고 합니다. 애도. 그런데 이 애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봅시다. 자, 애도의 첫 단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대상에 대한 1단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0단계, 0순위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지. 이게 0순위죠, 0순위. 그죠? 그러면 뭐냐면 정신분석에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리와 육체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리비도라고 하는데, 그 리비도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저것이 선전에 손이가 내 손이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이 자꾸만 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가 그 대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리비도가 사랑의 에너지고 리비도를 대상에 투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를 대상에게 투여함으로써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을 선택한다. 이게 영순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단계를 봅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애도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상실이라고 할 때 항상 죽음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죽음 아니라 이별도 상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대상을 찾다. 그러면 이쪽 채인 사람 쪽에서는 대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엄마와의 분리입니다. 이것도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영어로 helplessness, 무력 상태로 번역하지만 나는 무원 상태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도움이 없는 상태. 그러면 인간은 죽을 운명에 놓인다. 이럴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어머니다. 그러면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어머니라는 대상은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로 비친다. 이런 얘기죠.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타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의 위치까지 승격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절대적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거의 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어머니가 될 저거를 갖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스스로를 포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것도 일종의 대상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죠? 대상상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상상실이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무엇이냐면 3단계에서 갈라지는데 정상적인 애도로 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단계는 병적인 애도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애도예요. 애도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둘 다 정상이에요. 단지 병적인 애도는 정상적인 애도에서 좀 심한 애도 과정과 강도가 심하다 해서 그냥 병적으로 붙인 것이지 이것이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냥 병리적인 애도라고 한 것은 뭐랄까 강도의 차이야. 심한 애도의 과정이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로 이제 가름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3단 정상적인 애도에서 3단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우선은 이게 대상에게 리비도가 투여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상이 상실됐어요. 우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리비도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도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애도의 문제는 대상에게 투여되던 리비도가 대상이 상실됨에 따라서 일종의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 있어요? 왜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의 과투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상이 있을 때 리비도가 투여되다가 대상이 상실되니까 이 리비도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 사람과 나누었던 추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 사랑하는 대상과 나누었던 기억이 소록소록 난다는 거예요. 소록소록 나면서 이것이 심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거닐었던 수성못을 거닐어보고 수성못 근처의 카페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들춰보죠. 우리 그 최모 씨도 그 딸과의 그 사진을 들춰본단 말이죠. 그리고 윤군 씨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에요? 딸의 기록물을 다 들춰봅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에 투여되면서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표상과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표상과 언어에 일종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필라멘트에 마치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필라멘트에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듯이 표상으로 된 기억이라는 필라멘트에 리비도가 흘러 들어가면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이게 이 대상이 죽기 전에는 이 대상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지 않다가 이 사람이 죽자마자 여기에 이 사람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이 사람과 나누었던 기억의 양을 갖다가 100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떠오르는 그 기억은
일종의 200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리비도가 기억에 과투여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이 기억나다가 이게 대상이 상실되자 대상에 대한 기억이 200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가졌던 기억 중에서 잊혀졌던 기억조차도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과투여가 돼요. 과투여가 되면서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기억이 완전히 책장 넘기듯이 넘겨지면서 이 기억이 다 떠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투여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기억으로부터 기억에 과투여 된다는 것은 기억은 진짜 여러분들 내가 기억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책은 일종의 기록이고 기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것이죠. 이 기록은 일종의 표상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상이 없이 기억에 투여되는 리비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대상에게 실제로 투여돼야지만 이게 물이 쌓이게 돼요. 이렇게 양동이에 물을 받는 것이 되는데 기억으로 이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흘러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억의 리비도를 많이 투여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대상 없이. 짝사랑을 하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흐르듯이 나가니까 뭐예요?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리비도가 기억에 과투여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흘러나가면 몸이 허해지기 시작해요. 몸이 허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몸이 허해지면 무엇이 발동될까요?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간 내가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냥 대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살아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시름시름하면서 무기력해지면서 대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몸이 시들시들하면 안 되지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 보존 본능을 발동시켜서 자기 애를 나르시시즘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대상의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목숨까지도 그쪽의 대상에게 바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보존 본능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일종의 무의식적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대상을 따라갈 것이냐,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보존할 것이냐, 나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이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애도는 이 기억으로 과투여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빠져나가던 이것을 출혈이라고 그래요. 리비도의 출혈을, 오케이? 그것을 회수해서 자기애, 나르시시즘, 나를 사랑하는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애로 되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수업의 첫 수업에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유명한 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꽤 괜찮은 제목을 그 노래 가사로 했는데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적인 애도는 나르시시즘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흘러나가던 리비도가 그럼으로써 몸이 시들시들 무기력해지던 것을 그 리비도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이걸 회수시켜야 돼요. 그러면 리비도를 철수시켜야 돼요. 어디로부터?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철수시켜서 자기 자신으로 회수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애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실제로 요런 예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감을 잡아요. 이건 제 집안일입니다. 제 집안일인데 저에게 동갑내기 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형이 일찍 돌아갔어요. 지금부터 한 18, 9년 전에. 그랬더니 내 장모가 그 맏딸인 나의 동갑내기 처형이 맏딸인 처형이 죽자 뭐냐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냥 완전히 6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전폐하면서 무엇이냐면은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창백하게. 그러더니만 6개월쯤 지났는데 이 장모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딸 목까지 살겠다.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딸 목까지 살겠다. 딸에게 뭐예요? 딸에게 투여되던 리비도가 딸이 죽자 이게 출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회수시키면서 딸 목까지 내가 살아남겠다. 이게 나르시시즘이 회복되는 겁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애도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대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포기하고 대상에 투여되던 리비도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예를 들게요. 제 지도받던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얘가 어떤 순간서부터 학교를 막 휴학하고 한 학기 휴학하고 막 시름시름 하더니 안 보여요. 그러더니 한 학기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 그동안 어디 갔었냐?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뭐 학교에 얼굴이 보이더라도 그렇게 창백하고 뭐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더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자한테 채였다는 거예요. 애인이 자기를 차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명랑하고 극복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남자가 자기뿐인가? 나를 버린 그 놈이 눈이 삐었지. 나 같은 여자를 세상에 어디 가서 만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명랑성을 회복하면서 뭐냐면 룰루랄라 하면서 다시 학교를 건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애가 회복된 거예요. 그놈이 눈이 삐었지 나 같은 여자를 세상에 어디 가서 만나? 오케이? 나를 버린 게 바보지. 그러면서 세상에 남자가 자기뿐인가? 나는 다른 남자를 사귀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이러한 애도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마을에 어떤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의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바로 뒤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 묘지를 매일 찾아가서 우는 거예요. 우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 부인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따라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이렇게 하면은 저 어린 두 아이는 누가 키우나? 오케이? 자네가 건강을 회복해서 빨리 정신 차려서 저 두 아이를 지켜주고 키워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 무엇이냐면은 우선 자기 리비도를 철수시켜서 자기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아로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한 다음에 그 철수한 리비도를 또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 무엇이에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자네가 이러면 저 두 어린 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이 사람아, 자네가 정신 차려야지.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누구 있었죠? 윤모 씨가 있었단 말이죠. 송모 씨가 있는데 그분도 뭐냐면, 딸아이, 그리고 자식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가 PTSD에 걸릴 뭐예요?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리비도를 투여합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에요.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리비도가 기억에 과투여됐다가 출혈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이것이 자기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리비도를 기억에서 철수시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을 쓰다가 그러다가 자아의 일종의 저장된 그러한 리비도를 무엇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히나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을 이렇게 투여해 주는 것이 또 다르게 이것이 이제 더욱더 건강한 자세다. 그러니까 아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남자가 자기뿐인 줄 아나 보지 이런 아주 건강한 일종의 애도의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승화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단계 애도에서 최종적인 단계인데 무엇이냐면 이 에너지를 리비도를 뭐냐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예술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생활로 이걸 뭐냐면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승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윤모 씨는 무엇이냐면 딸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첫째 딸아이의 문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음을 했던 것을 거기서부터 일기를 다 해가지고 문집을 만들어서 거기 제목에서 그 아이가 썼던 일기에서 한 구절에서 아빠 나비집을 지어요. 정말 슬픈 제목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슬픈 제목이었는데 그것을 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아이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적인 효과가 나요. 그 아이의 기억을 책으로 일단 승화시키는 거고 그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억의 에너지를 이렇게 승화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승화 방식인데 그런데다가 이분은 두 번째 또 다른 승화를 해요. 무엇이냐? 희생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추모 사업을 해요. 추모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위령비를 만들고 그들을 죽은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기념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서 다시는 지하철 참사와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연제를 쓰고 이런 것을 감독해가지고 아주 건전한 것 훨씬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분은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데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분의 이 연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레토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일종의 또 다른 승화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이어줄 오고 갈 차표를 구할 수 없구나. 아주 아름다운 식귀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윤모 씨는 이것을 승화의 단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시 이분이 이 늦게 얻은 맏딸의 죽음을 덜 슬퍼할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것은 이분이 이 맏딸은 늦게 얻었지만 그 뒤에 두 자식을 또 얻습니다. 3남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맏딸이 가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자식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분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분은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높은 가치로 승화를 시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애도 단계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3단계에서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애적인 단계로 리비도를 철수시키는 게 가장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병적인 애도가 이게 자기 애로 끌어당기는 것이 굉장히 지연이 돼요. 지연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심각해질 정도로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병적 애도로 갑니다. 그럼 병적 애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병적인 애도에서는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죄의식이 생깁니다. 여기 봅시다. 대상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이게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윤모 씨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딸아이가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나가기 싫어했대요. 그날따라. 여기 나옵니다. 나가기 싫어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더라. 그래도 약속한 기간까지는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윤모 씨가 내가 그때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타자의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애증병존이에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몸이 리비도가 출혈이 되면서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앓다 보니까 그것이 돼요. 뭐예요? 나를 두고 가다니, 혼자 놓고 가다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은 리비도 출혈하면서 몸이 시름시름 앓게 되면서 자기 보존 본능과 자기 애가 발동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을 견디기가 힘들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나를 혼자 두고 가다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죄의식과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뭐냐면 그게 왜 내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죄야. 맨 처음에는 죄의식을 조금 가졌다가 그게 왜 내 죄야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애증이 죄의식은 사랑과 일치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미움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미움이 교대가 돼요. 요것을 애증병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작은 진폭으로 애증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교대되는데, 이것이 큰 진폭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극단적인 사랑과 극단적인 증오가 완전히 반복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리비도 출혈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의 허함이 점점 심해지면 이것이 애증병존도 점점 이렇게 심해집니다. 아주 극단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양가 감정이라고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3번이 고인의 혼령이 감흥되어서 그 혼령과 같은 병에 걸렸다라고 상상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시름시름 앓잖아요. 시름시름 앓고 리비도가 출혈이 되면 될수록 내가 무기력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심해지니까, 무력감이 나오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바로 상실된 대상이 걸렸던 병이 실제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상실된 대상의 혼령이 진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았던 그 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죽은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령이 막 나타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저기 햄릿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그것이 나오죠. 저기 햄릿의 아버지의 죽은 혼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혼령이 나타나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제 장모님이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누구를 여의었느냐면은 그냥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네 장인이 어젯밤에 왔었네. 양복에 흙을 묻히고 와서 내 옆에 와서 누워서 주무시고 갔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애도가, 남편을 잃은 애도가 병적인 단계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병적인 단계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두 사례에서 바로 누구예요? 최모 씨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데, 이분은 무엇이냐면 졸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졸도를 합니다. 졸도를 해요. 그런데 이 분이 졸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49제예요. 49제는 불교 행사인데, 이 불교에서는 어떤 대상이 죽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마다 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7번을 지내서 마지막에 49일째 되는데 7번 제사를 지내는 날이 바로 사구제예요. 7번째 마지막인데, 이때 대상의 옷가지들을 다 태우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이 불교에서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지 않으면 혼령이 어디를 헤맨다고 그래요? 구천을 헤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그 혼령이 머무는 공간을 구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종의 애도가 과한 거예요. 마치 리비도 출혈이 너무 심해서 마치 몸이 완전히 허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케이크를 먼저 딸에게 바치고
그다음에 매 식사를 할 때마다 뭐냐면 밥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다가 밥을 꽂아 놓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 지낼 때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결국은 매 끼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가 본 데는 과하다. 그게 리비도가 과하게 출혈되는 것이다. 그리고서 밖에 나갔다 오면 을의 어디로부터? 땅을 방부터 듭니다. 그리고 딸이 일죽이 되는 날은 뭐냐면 저기서 어디서 불교 신자인가 보죠. 그래서 옷을 사와 가지고 다 그게 아직까지 그 방을 비우지 않고 딸의 방을 비우지 않고 딸의 침대 맡에 딸의 영정을 놓고 거기다가 옷을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물을 떠놓고 목마르다고 계속 이것은 좀 과하다. 보내야 된다. 저승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의 꿈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종의 약간 악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봅시다. 딸이 뒤에서 어깨를 만져서 얼굴을 보고 싶어 얼른 고개를 돌렸더니 딸이 고개를 숙여 보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여서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소원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불충족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 아이 뺨에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그 아이 뺨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비볐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보는 소원은 성취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등 뒤에 엎여 있다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등은 뭐예요? 등진 거죠. 등진 겁니다. 세상을 등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590페이지에 불에 타 죽은 아이의 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이가 자식이 먼저 죽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의 시신을 이제 옆방에 안치실에다 놓고 자기는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아이의 시신의 앞에 있었던 그 촛불이 떨어지면서 아이의 시신을 태우는 꿈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이쪽 방과 시신의 안치실과 그 대기실과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갑자기 팍 깹니다. 아주 유명한 꿈인데, 아름다운 꿈인데, 마치 이 꿈도 최모 씨의 이 꿈도 사실은 보고 싶었지만 무엇이냐면은 이 프로이트의 이 꿈도 뭐냐면 이 방과 저 방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그랬죠. 경계선에서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방은 삶의 방이고 이쪽은 뭐예요? 죽음의 방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 이게 불에 타 죽는 게, 불에 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마지막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등에 이게 졌다는 것도 결국은 이 딸이 등진 겁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서 딸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에서 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에서 보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억에 과투여되면서 리비도가 출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으로부터 이것을 떼내야 돼요.
떼내는 것이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아까 기억이 난다는 건 뭐냐면 기억의 표상으로 리비도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기억나는 거고, 거기서 리비도가 기억의 표상에서 빼내면 기억이 이제 기억나지 않고 망각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겁니다. 이것을 떼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딸이 결국은 세상을 등지면서 아버지의 등에 엎여서 마치 그 프로이트의 불에 타 죽는 아이의 꿈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그 경계선은 무슨 겁니까? 사실은 이승도 저승도 아니고 구천의 공간입니다. 그 구천에서 말을 하고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막 그렇지만, 여기서 건강한 것은, 중요한 것은 보내야 된다. 보내야지만 그 아이도 저승으로 갈 수 있고 산 사람도 거기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게 병적인 애도가 보았듯이 무엇과요? 병적인 애도는 정상적인 애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에 리비도가 투여되는데, 리비도가 과투여되고, 그리고 리비도가 과투여됨에 따라서 리비도가 출혈이 되고, 출혈됨에 따라서 무엇이면 몸이 허해지면서 무기력하고 완전히 기가 빠져나가면서 졸도하고, 이렇게 몸이 허해지는 것, 이렇게 이쪽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 병적인 애도다. 그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이 특집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냐면 최모 씨는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죄의식이라든지 애증병존이라든지 말을 안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금 기가 빠져나가서 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따질 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죄의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딸을, 내가 괜히 부산에서 말이지 딸을 갖다가 대구에 학교를 보내가지고 이랬구나, 이런 죄의식. 그 다음에 애증병존이 일어납니다. 애증병존이 일어나면서 그 딸아이가 막 미워지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심지어는 이제 이것이 딸아이의 혼령이 들어와 버립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혼령이 막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애도로 가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멜랑콜리로 간다 이거지. 우울증이에요, 이게. 우울증. 우울증을 멜랑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멜랑콜리로 가게 된다. 근데 이 멜랑콜리는 훨씬 더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정말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는 애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나왔던 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인을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고인의 그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면서 다시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의 뜻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이 수업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공부할 자료를 준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우울증으로 같이 공부하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